자, 수능 특강 영어 27강의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강까지 또 벌써 달려왔네요. 자, 이제 언어에 대한 단원이었었고요. 미리 얘기하면 27강의 1번은 이렇게 언어마다 좀 다르다라고 해놓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27강 2번은 언어마다 또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이걸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수능 대비용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소재를 외워서 접근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글은 언어마다 이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멕시코에 첼탈족이라는 부족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지 않다, 즉 다 다르다. 크게 보면 이게 핵심 소재죠. 그래서 언어가 특히 공간 개념과 관련돼 있는 우리가 앞뒤, 좌우로 말하는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의 인지범주를 언어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 언어에 걸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단어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3dimensional 하게 되면 3차원인데 dimension을 외워야 되죠. dimension이 차원이고 우리가 3D, 4D 할 때 그 D가 2D입니다. 3dimensional을 외울 게 아니라 dimension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examine이 조사, 검토하는 거죠. re-examine,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죠. 재검토하는 거. description, 설명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correlate 하게 되면 이제 상호,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distinct는 뚜렷이 다른, 구별되는. 자, cognitive 여러 번 나오죠. 인지적인. 이것도 구체적으로 vary. 자, 각기 다르다가 여기 맥락의 뜻이고요. vary는 다양하다의 뜻과 함께 변하다라는 뜻을 두 가지로 같이 알아줘서 이 뜻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뜻은 여기 맥락상의 뜻이고 다시 한번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 그리고 변하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determine 쉬운 단어죠. 결정하다. category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우리말처럼 쓰죠. 범주. term이라는 단어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용어란 뜻으로 가는데 어떤 한계나 끝이 난 본 뜻을 바탕으로 수능 수준에서 한 7, 8가지 정도 뜻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correspond 어디에 해당하다, 어디에 상응하다. reference는 이 기준이나 참고란 뜻으로 많이 쓰고 준거 우리가 뭔가 틀을 잡는 거, 기준을 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reckoning은 일단 알겠어요. 이게 reckon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산하다, 추정하다고요. reckoning은 명사로 쓰인 건데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저건 별표 친 거 이해하겠고. divergent도 이게 다른이란 뜻인데 그냥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coordinate도 어디에 조정하다의 뜻도 되고 좌표란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좌표란 뜻이거든요. 좀 애매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우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이 첫 문장에 통념을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시 이 부분만 좀 미리 좀 체크 좀 해놓을게요. 이 통념 부분을 빈칸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원문이 주제 문제였었잖아요. 보면 일부 가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듯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멀면 수일치라거나 능수동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가정인데 자, 일부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와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가 또 낀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이 universal 보편적이다. 라는 건 다시 재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수동 쓴 것도 문법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보편적이다가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거니까 여기다 어휘도 괜찮고 빈칸도 괜찮고요. 자, 그럼 다시 공간적 개념이라는 게 어떤 공간 개념이냐면 즉 다시 말하면 that is 3차원의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사물들이 대상이 occur 발생을 하고 상대적인 direction 방향성이나 상대적인 위치를 갖는 우리가 말하는 나를 중심으로 좌우 오른쪽 왼쪽 앞 뒤 위 아래 하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죠? 이런 3차원의 개념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어느 보편적인 거 아니야? 보편적인 건데 라는 이 개념이 재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이미 통념 반박이 다 나온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인용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였다는 걸, 즉 통념 반박이 다 나온 구조라는 걸 더 얘기를 해나오죠. 자, 레빈슨이라는 스테펀이라고 써진데 이제 스티븐이라고 발음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스테펀 커리라는 농구 선수는 예외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레빈슨이라는 교수님은 보여주는데요. Systems of a spatial, 이거 space 공간의 효용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적 추론 혹은 공간적 묘사의 시스템은 사실 can be quite divergent. 자, 이 부분 형광펜. 언어마다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와우.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좌우가요? 위아래가요? 앞뒤가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래요. 즉, 그리고 언어적 차이가, 이거 조금 이따 문법 얘기 좀 할게요.
언어적 차이가 correlate. 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뚜렷한 구별되는 인지적 경향 tendency와 관련되어 있대요. 다시 한번. 언어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게 공간을 인지하는 그런 경향과도 좀 관련되어 있다고요. 언어가 다 다르면 공간을 인지하는 방향성도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여기 문법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다가 correlate하고 어법 문제로 동사를 쓸래 말래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제자님들 진짜 얘가 아니라 얘 잘 고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주어 동사가 나왔고 여기 컴머를 찍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컴머 주어 동사 써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컴머하고 주어 동사 또 쓰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번뿐이고 동사를 만약에 또 쓰려면 여기에 and와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면 여기다 동사를 또 쓸 수 있겠죠. 써야겠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접속사도 없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 주의하시고요. 어법 문제 포인트가 또 나왔네요. 자, 계속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more specifically,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vary, 다양하고 다릅니다. in their use, 자 여기 there는 그 언어를 얘기합니다. 지칭 조금 주의하세요. 그 쓰임에 있어서, 공간적 개념의 쓰임에 있어서 특히나 다릅니다. 여기도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계속 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예를 좀 들면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다르고, 그리고 determine,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 잡히죠? 인지적 범주를 determine, 언어가 인지적 범주를 결정한다고요. 그럼 내가 영어를 쓰는 것과 한국어를 쓰는 것과 멕시코 언어를 쓰는 것과 일본어를 쓰는 것에 따라서 방향 감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와 관련된?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고요. 다시 한번 누가? 언어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이면 언어가 결정하지 않겠죠. 언어는 다 다른데 보편적인 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해준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다르니까 언어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많은 언어에, 자, number of 그럼 많은이죠. 우리 중학교 때 이후로 오랜만에 나왔네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a number of는 많은. 많은 언어의 speaker, 화자들이 주어. Do not use spatial terms. 자, 공간적 용어, 이때 terms가 용어네요. 공간적 용어를 쓰지 않는데 뭐에 상응하는? 바로 신체 좌표에 상응하는, 왼쪽, 오른쪽, 앞뒤에 이 신체 좌표에 상응하는, 거기에 딱 일치하는 그러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앞, 뒤 이걸 내 신체적인, 사람은 누구나 왼팔과 오른팔이 있으니까 여기에 찍어가지고 쓰면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쓰겠죠. 근데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오호, 좀 더 부연 설명 볼게요. 예를 좀 들어줍니다. One example, 하나의 사례가 아까 말했던 그 멕시코의 한 부족으로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봅시다. 자, 지칭 살짝 다릅니다. Their language에서 여기서 their은 그 부족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첸탈족들이요. 이 첸탈족 부족은요, 그들의 언어는 uses no relative frame of reference. 이제 reference가 아까 봤던 준거, 기준, 어떤 이 상대적인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네? 좀 마저 해석하고 나서 책에 없는 내용까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has no terms, 용어가 없어요. 공간적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건데요? 뭐에 상응하는, 왼쪽, 오른쪽, 앞, 뒤에 상응하는 말이 없대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렌탈족은, 렌탈족이 아니라 이 첸탈족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찾아봤더니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없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란 말을 안 쓰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강 아래, 강의 동쪽 이런 식으로, 저 산의 남쪽,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첸탈족 분들은요. 좀 독특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서 나의 오른팔, 왼팔, 나의 앞, 나의 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야.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환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말하는 기준들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 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의 오른팔, 나의 왼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환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의 개념만 있는 거죠. 환경적인 기준으로. 와우. 이해가 됐네요. 조금 더. 그래서 그 말까지 넣어줬습니다. 책에 없는 말까지.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마지막 문장. 비록 terms exist. 자, 이 단어들은 존재해요. 왼팔이란 표현과 오른팔이라는 그런 용어들은 존재하지만 그건 아예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 여기서 되는 그 terms, 그 왼팔 오른팔이라는 그 용어들은 do not extend to other parts of the body. 그렇죠. 신체의 다른 부위로 확장이 안 돼요. 그럼 다리도 오른다리 왼다리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 또는 다른 영역 외부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오른쪽 야야 네 오른쪽에 있잖아. 저 강 오른쪽에 있잖아. 이런 식의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밖에 다른 외부적인 부분으로는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으로, 책이 없는 말,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동서남북의 개념만 있을 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들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방향에 대한 언어가 다 똑같다, 보편적이다, 이렇지 않다고요. 전체 요약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간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 이거죠. 보편적이지 않다, 다 다르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 공간 개념에 대한 다시 재인식, recognition, 이런 인식이 varies, 다양하고 다릅니다. 언어에 걸쳐서. 특히 뭐 할 정도로 다르냐면 언어가 결정한단 말이 이제 이해가 됐나요? 멕시코 언어를 쓰느냐, 이 챈탈족의 언어를 쓰느냐, 한국어를 쓰느냐 이해됐죠? 언어가 그 인지적인 범주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언어와 이 공간과 관련된. 오, 재밌는 글이었네요. 저는 좀 재밌게 읽고 아까 챈탈족까지 일부러 좀 찾아보면서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길 바랍니다. 중간에 문법적인 거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되죠?